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보도되고 있는 참수작전, 참수훈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동안 그런 말이 뜸하더니 최근 들어와 가지고 참수 합동훈련을 벌인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수 비행기가 와 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무슨 포격을 하고 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 머리 위로 죽음의 천사가 뜬다 그러고 또 미군 특수부대하고 한국 특수부대가 합동으로 참수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김정은 참수 작전, 이게 최초 훈련이다,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수 작전이라면은 은밀하게 전개가 돼야 되는 건데 왜 훈련을 이렇게 공개를 하느냐, 심지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과 한국이 특수부대를 평양에 보내서 김정은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참수작전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특수훈련이죠. 언론에서는 참수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미국명으로는 티크나이프라고 한답니다. 이 티크나이프는 그 사냥꾼들이 동물을 쓰러뜨린 다음에 목을 딸 적에 쓰는 나이프, 그러니까 참수 나이프라는 뜻이죠. 그런데 3월 초에 한국군과 미군 특수부대가, 특수전 부대라 그러죠, 이 훈련을,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본토에 있는 그런데 필요한 특수전 항공기 AC-130이 한반도에 처음 왔습니다. 본토에서 날라왔는데 여기서 보이는 그 사진은 요 AC-130이 이렇게 섬광을 뿌린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헷갈려 가지고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날아간대요. 이거 보여주는데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군과 한국이 합동으로 어떤 훈련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미군은 이 티크나이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됐는데 이걸 대부분 비공개로 한다고 그럽니다. 당연하죠. 참수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 훈련을 보여주면은 그 상대방이 거기에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을 갔다 왔는데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해군 특수전 전단, UDT하고 이제 C를 훈련시키는 건데 거기를 방문했어요. 여기도 좀 특수부대고 이 UDT나 C도 그 적진 침투가 주요 임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이걸 공개하고 홍보하고 대통령이 특수전 전단, 특수부대까지 방문하고, 참 이게 뭔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수작전, 참수, 목을 자르는 거죠. 영어는 decapitalization strike 또는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가서 적의 최고 지휘관, 최고 지도자를 제거, 즉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수뇌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력화하는 임무를 띈 작전. 그런데 여기서 무력화라는 건 뭡니까? 물리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작전을 하면 일단은 효율성이 좋죠. 대규모 부대를 보내고 그럴 필요 없지. 그냥 가서 간단히 제거해버리면은 돈 적게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나한테 이런 작전이 실시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대방 그 지도자는 사기가 저하되고 동선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적의 수뇌부를 제거해버리면 어떤 통제를 못하는 거죠.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성공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목숨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훈련하고 그러면은 위축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제 참수 작전은 실질적으로 여러 번 그 시행이 되고 성공을 거둔 경우가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밀 유도 미사일, 이게 이라크 전쟁 때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군이 후세인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 건물, 물론 지하에 있겠죠. 거기에다가 정밀 유도 미사일을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죠. 또는 이런 정밀 유도 미사일이 그 나오기 전에는 비행기가 가서 아주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80년대 중반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리비아 카다피가 하도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또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그러니까 아주 가가지고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카다피는 제거하지 못하고 그때 카다피 딸이 죽었죠.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제거는 못했는데 그 후에 카다피가 굉장히 얌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2000년 1월 3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허가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됐죠. 2020년 1월 4일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겁니다. 혁명수비대가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란에는 정규군이 있고 또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는데 이 혁명수비대가 육군, 해군, 공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 별도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 정규군 총참모총장보다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더 세다. 대통령 다음으로 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표정 보십시오. 간단치가 않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테러, 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서 미군 부대도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체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제거해야겠다 해서 제거 작전을 벌였는데 그 동선을 파악했다가 솔레이마니가 바그다드에 온다라는 걸 알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차 타고 이동하는데 공항 근처 도로에서 그 차량을 공격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8명이 사망했다 그러는데 솔레이마니가 이란에서 얼마나 엄청난 그 인물인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란 전국이 3일 동안 추모 기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란이 대규모로 미국에 대해서 복수한 건 없습니다. 참고로 요 닌자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요게 내려가서 목표물에 내려 꽂히면은 여기 앞에 부분에 6개의 칼날이 돌아가면서 나온답니다.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목표물만 말 그대로 목을 따버리는 거죠. 예, 이거에 의해서 제거 작전을 펼쳤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이게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닌자 폭탄의 공격을 받은 자동차입니다. 이 지붕이 다 찢겨져 버렸죠. 그리고 그 폭탄이 차 안으로 들어가서 이 칼날이 회전하면서 안에 탄 사람을 뭐 참수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참수 작전의 경험이 있죠. 대표적인 게 1968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121 사태라 그러죠. 북한의 특수부대 124군 부대 대원 김신조 등 31명이 난파돼서 와가지고 청와대 300m 근처까지 왔죠. 그랬다가 이제 뭐 실패하고 전원 사살당하고 김신조만 살았는데 그때 김신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왜 왔냐 그러니까 요 오타가 났습니다.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참 정말 그때 이제 김신조의 체포 당시의 모습인데 지금은 뭐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지내시고 계신데 이게 상기하기도 싫은 사진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참수 작전이죠. 물론 실패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러 124군 부대원이 왔다 갔는데 뭐 우리가 또 가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2 사태 이후에 우리한테 잘 알려진 실미도 부대가 창설이 됩니다. 이건 공군 소속입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잘 아실 테고 이 실미도 부대원들이 어떤 뭐 처우 같은데 불만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게 이제 해체가 됐지요. 그래서 한참 후에 그러고 나서 이 참수라는 얘기가 다시 나온 거는 2016년입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2016년 새해 벽두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합니다.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북한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핵 분열 원자폭탄 실험이 아니고 핵융합 수소폭탄 실험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도 그 파괴력이 뭐 수십 배가 되니까 정말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미국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이때부터 참수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 그러면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한 후에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고 실제 철수를 하죠. 그리고 참수작전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그해 9월에 국방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됐는데 주로 북한 해커들이 뭘 뒤졌나 하면은 특전사하고 참수작전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뒤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참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소위 참수부대가 생기죠. 그게 2017년 12월 1일 날 특전사 산하 제13여단이 특수임무여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부대명은 소위 흑표부대. 그래서 특전사 13여단 또는 특수임무여단 흑표부대 하면 이거를 참수부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날 참수부대가 창설이 됐다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안 들렸어요.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권 때는 5년 동안 무슨 참수 이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작년 말서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군 참수부대, 이제 완전히 이름이 참수부대예요. 그러니까 특전사 제13여단이죠. 이스라엘제 자폭드론 실전 배치, 1m 오차 정밀 타격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1000여 명 규모 김정은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김정은 참수부대 떴다. 이런 게 보도되면은 북한이 기분 좋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기분 좋겠어요? 그게 이제 2022년 12월이었는데 금년 새해 벽두에 김정은 핵 위협에 육군 참모총장 참수부대 찾아갔다. 이게 1월 1일 날 찾아간 겁니다. 참수부대를 찾아갔대요. 예, 이런 식으로 참수라는 게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즉 이달 초에 이런 참수 훈련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럼 미국 본토에서 참수작전 특수 비행기인 CA-130도 오고 미군과 한국의 특수부대가 참수부대가 합동훈련을 벌이고 그러면 진짜 참수작전을 할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지도자를 제거한다. 그거는 지도자가 지하 벙커에 있다. 그건 성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침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김정일 때서부터 김정은까지 주로 지하 벙커에서 업무를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를 보내서 그 경호를 뚫고 그리고 거기 침투해서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자꾸 공개하고 작전 훈련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상대방한테 심리적 위압을 주죠. 그러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기가 싫죠. 그래서 활동 반경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주변서 수군될 거 아닙니까? 야, 미군의 참수작전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돌아다니지 못한다. 그러면 지도자도 이제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세게 나올 때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김정은의 동선이 공개 안 되고 행적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전에 2023년 3월 9일 날 미사일 6발을 또 북한이 발사했는데 그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딸 김주혜를 또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전에는 뭐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다 뭐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혹자는 그게 아니라 미군의 참수 작전을 피하기 위해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닌다, 대외 공개 활동에는, 이제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활동 반경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위압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 진짜 목적은 뭔가 하면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북한의 유일사상 체제 또는 정권이 붕괴됐을 적에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핵무기 통제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핵 미사일 발사 장치를 뭐 엉뚱한 놈이 딱 잡아가지고 그건 뭐 누른다거나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대적인 훈련을 벌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미국은 야, 북한의 동향 또는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 급변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특수부대가 가서 그 핵 통제권을 빨리 장악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비. 북한이 지금 좀 이상합니다. 제가 뭐 제 계산에 의하면 2032년에 빠르면 붕괴된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전에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핵무기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과 한국군이 참수 작전이라기보다는 특수훈련을 같이 한다. 침투 특수훈련을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같이 하냐?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할 때처럼 대북으로 같은 미군 특수부대를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대원도 뭐 그런 그 뭐 전력이나 침투 능력이 하지 않고, 또 하나 우리 군은 한국말을 하잖아요.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미군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이제 편한 거죠. 작전하기가 편한 거죠. 그런 목적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